바깥쪽에는 사각형은 평행사 변형이고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AE의 길이를 구하시오. A가 어디예요? 여기죠? 이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 길이를 구하시오. 근데 보면 이게 평행사 변형이라 얘랑 얘랑 평행한 상태에서 이 각과 이 각은 엇각이 되고 이 각, 이 각이 엇각이 됨에 따라 위아래 있는 두 삼각형은 AA 닮음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AF라는 변의 대응변은 여기 공통각이 막국지가 과 X 이쪽에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CF 이 두 선분의 비례랑 선분 EF의 변과 대응변은 선분 BF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마지막 선분 AE와 선분 BC는 닮은 도형의 대응변으로 그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가 나와 있죠. 6대 12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AE, X 대 BC, 15. 그럼 내항 외항 곱하다 보면 6 곱하기 12, 6 곱하기 X. 아니요. 12 곱하기 X는 6 곱하기 15. 6을 갖고 나면 이게 2가 남고, 따라서 X는 2분의 15가 되겠네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A, B, C, D, E, F 이렇게 세 개의 변이 평행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도 평행하대요. 이랬을 때 AB 길이가 3, 그다음에 EF가 12일 때 CD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라는 거죠. 세 개 변이 평행, 그리고 두 개 변이 평행, 뭐 구하라는 얘기죠? CD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이 길이. 근데 이 길이를 잘 보면 이 길이가 이렇게 세 개의 평행한 위치에 또 놓이긴 하는데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에도 얘가 놓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아마 중간 다리 역할을 주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다리꼴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했었죠. 사다리꼴 문제 풀 때. 이변 대 이변의 비율과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서로 같다라고 했죠. 그치? 그럼 여기대로 설명해 보면 이쪽에서는 선분 AC 대 선분 CE의 비례는 선분 BD 대 선분 DF의 비례랑 같네요. 이렇게 비례는 이게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랑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림을 이렇게 세워보면 이렇게 이렇게가 돼 있고 약간 처음에 봤던 거 AC 대 CE는 BD 대 DF 이건 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보냐면 이 전체를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봤을 때 이렇게 세운다 봅시다. 세운다 보면 이렇게 어차피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B 여기가 B 여기가 D 여기가 E F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C가 있고 여기가 F가 있는데 이렇게 긋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C, 여기 E 이렇게 돼 있어요. 얘랑 얘랑 평행. 이렇게 되는 꼴이죠. 그러니까 보면 이것도 지금 평행선이 이렇게 평행하잖아요.
그럼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 대 이변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얘랑 이렇게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선분의 길이비는 이렇게 된 선분의 길이비랑 같을 것이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그림 좀 커야 되겠는데? 그림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뭘 보라는 거죠? 보니까 DF의 길이. 자, DF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길이를 구하랍니다. 처음에 해야 될 게, 이게 지금 내각이 이등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각 이등분선 공식이 이렇지 않았나요? 내각 이등분되어 있으면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 대 이변의 비율과 같다. 기억하죠? 그러면 6대 4는 이변, BD 대 CD 이게 성립하네요. 근데 6대 4는 3대 2 비율이니까 이 변이 3일 때 이 변이 2가 된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는 이게 수직이고 얘가 지금 수직이라는 기호가 왜 있냐면 얘랑 얘랑이 평행하다는 뜻인 것 같죠. 이렇게. 그럼 이 부분만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조금만 더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3대 2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닮은 도형이죠.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AA 닮음, 이 각과 이 각이 억각, 얘랑 얘랑 억각, 막꼭지가 이렇게. 그러면 따라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닮은 비가 3대 2가 성립할 텐데 얘가 3대 2일 때 여기 1이라고 돼 있죠? 1. 그럼 문제는 이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요. X. 그럼 3대 2는 큰 거, 작은 거. 그럼 큰 거, 작은 거. 1대 X. 따라서 X는 3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저기 각이 2등분, 여기는 각이 2등분된 거고 여기는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다고 표시되어 있고 이랬을 때 선분 D의 길이, 여기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역시나 얘도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을 먼저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내각이 이등분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럼 이 변이 안 나와 있네요. 이거 먼저 보지 말고 여기를 봐야 되겠어, 그러면. 이 변을 찾아내야 되니까. 이 삼각형과, 그림이,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다. 이해되나? 이게 왜 닮음이죠? 이 조그만 삼각형의 이 x, 큰 삼각형 이 x 각 하나가 같죠? 조그만 삼각형의 각 b, 큰 삼각형의 각 b, 각 b는 공통각이네요. 그러면 큰 삼각형이 이게 그려진 상태로 두고 이 조그만 걸 바깥으로 끄집어낼 때 좀 이렇게 비틀어서 놓고 얘보다 같은 그림의 모양인데 좀 크기만 살짝 다르게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두고 얘를 D, 얘를 B, 얘를 A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분 AB 길이가 10 이렇게 되겠죠. 두 도형은 닮은 도형. 비례는 20대 10, 2대 1이죠. 또 우리가 필요한 변이 뭐냐면 여기 AD가 필요해요. 이 변. 이 변을 알아내야 되니까 AD, 이 변을 구하는 데다가 네, 일단 X를 둘게요. 그럼 비례는 2대 1. 큰 거, 작은 거. 그러면 큰 거 18대 X. 따라서 X는 9가 되겠네요. X 9를 이제 찾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요 삼각형에서 아까 잠깐 했었던 네, 끄집어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에서 각이 이등분되어 있고 이 변이 9였죠. 네, 아까 우리가 한번 AD 길이 여기를 9로 잡았으니까요. 9, 18, 각이 이등분됐어요. 그럼 이 변 대 이 변의 비례는 1대 2죠. 여기도 1대 2가 성립해요. 괜찮아? 이것도 찾아야 되네? 이 변도 찾아내야 되네요. 구하려면. BD 길이는 얼마인가요? 여기 BD에 대응하는 변은 이 변이죠. 네. 근데 아까 2대 1이었으니까 모든 변이가 절반값만 가져갔으니까 여기 10의 절반값인 5. 선분 DB는 5예요.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 남냐면 15가 남죠.
근데 15를 제가 지금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있냐면 1대 2로 나누고 있죠. 여기 1대 2의 비율로 나누는 거니까 선분 D2의 길이는 15의 길이의 3분의 1에 해당하죠. 그래서 5 이렇게 됩니다. 좀 헷갈리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게 공식으로 안 풀 수도 있는데 공식으로 풀면 좀 쉬워요. 이게 3대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선분 GH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체 길이에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빼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 처음 설명은 이래요.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EF의 길이는 3 플러스 1분의 3은 아래쪽에다가 3 곱하기 12 플러스 1은 위쪽에다가 1 곱하기 8 4분의 36 플러스 8 그럼 44 11 이렇게 나오죠. 이변 선분 EF의 길이가 11이에요. 11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는 알고 있나요? 이게 합동이라 그런 게 아니고 비례라 그래요. 1대 3은 1대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대 3 다시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닮은 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비례가 1대 3이었으니까 1대 4로 봐야 되겠네요. 1대 4는 1대 4 이게 성립해요. 그래서 1대 4는 선분 2g 대 8 선분 2g의 길이는 2가 됩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 얘가 인데 2인데 그럼 얘도 이제 2가 되는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이삼각형과 또 이삼각형이 닮은 도이고 그 비례는 1대 똑같이 4가 성립하거든요. 1대 4 그럼 다시 이변 대 이변 그러니까 결국 이변과 이변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되고 그럼 여기 있는 가운데 길이는 11에서 4를 뺐으니까 7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인데 이거 공식이 있어요. 책에는 없는데 3, 1 구하라는 방식은 선분 G1을 구하는 거잖아요. GH를 선분 EF의 길이를 구할 때 어땠냐면 3과 1을 더한 거분에 3 곱하기 12 1 곱하기 8을 더했었죠. 이 전체 길이를 더할 때는. 근데 이런 사다리꼴에서 이렇게 M 대 N 여기 A, B 여기 가운데 X 이 X 전체 이 변을 X라고 합시다. 그럼 X를 구하라면 이거는 책에 있었어요.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만약 여기가 X가 아니고 이렇게 대각선이 지나가면서 대각선을 잘려있는 이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M 플러스 N분의 MB 마이너스 NA 이렇게 하면 저 길이가 나와요. 이것도 가운데 이제 더하기 아닌 빼기로 묶으면 4분의 여기 36 마이너스 8 그거 얼마죠? 28 약분하면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좀 알아두면 좀 도움이 돼요. 근데 뭐 엄청 중요하냐면 엄청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 이런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냐가 뭐 수학 실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만큼 대단한 공식은 아니라 그냥 요 단원 할 때 정도만 살짝 기억하고 있으면 나쁘지 않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네, 피타고라스가 이쪽이죠? 아직 피타고라스 안 넘어갔고요. 중점 연결 정리라는 파트. 여기는 그래도 개념은 쉽습니다. 여기가 개념은 쉬워요. 적용이 너무 막 포괄적으로 돼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쉬워요.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잡아줘요. 그렇게 되면 이변과 이변이 반반 나눠짐에 따라 이게 1대 여기가 1이 성립하죠. 그럼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례는 1대 2가 성립해요. 그럼 1대 2는 1대 2가 되고 여기서 1대 2가 돼서 여기 중점을 이으는 선분이 아래 있는 선분 길이의 정확히 반이 됩니다. 그 성질.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 조건을 잡아야 돼요. 이 삼각형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이 정리를 삼각형의 중점 정리라고 부르는데 이 정리에 조건이 딸려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조건은 뭐였냐면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가 같다. 그리고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가 같다. 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중점끼리 이으면 그 선분의 길이는 아래에 있는 변의 반이 되며 이 위아래 선분은 평행이 된다. 이렇게 돼요. 정리가.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조건이 좀 다른 겁니다. 아까는 양쪽에 중점을 잡아줬는데 이제는 한쪽에만 중점을 잡아줘요. 그리고 그 중점에서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이 되도록 보조선을 미리 긋고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이 이제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에 위에 있는 선분 길이는 당연히 반이 될 것이며 나머지 이 위치 n도 선분 AC의 중점에 놓이게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위는 중점 두 개를 이으면 이라는 뜻이죠. 중점 두 개 이으면 그럼 결론은 위에 있는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의 반이 되며 두 선분은 평행합니다가 성립하고 얘는 조건이 한 선분의 중점과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으면 그럼 결론은 위에 있는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의 반이 되고 이 점은 나머지 한 변의 중점에 놓이게 돼서 이 변 길이와 이 변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인 거죠. 왜 반이 돼요? 자, 이거 왜 반이 되냐면요. 처음 얘부터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는데 여기 중점을 잡아줘요. 얘도 이렇게 중점을 잡아줘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그었죠? 중점을 잡는다. 그럼 중점을 잡으면 이렇게 선을 이었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관계는 아직 모르겠죠. 무슨 관계지? 근데 이 변이 1일 때 이 변이 2가 되는 건 확실하죠. 네. 길이가 반반 나눠졌고 그럼 얘도 길이 1일 때 얘도 길이가 2가 됨이 확실하죠. 가운데 있는 이 각은 두 삼각형 공통점하고 끼고 있는 각이죠. 그럼 이게 무슨 닮음이 되냐면 SAS 닮음이 성립해요. 이해돼요? 네. 두 변의 길이비가 1대2로 일정하며 가운데 끼어있는 각이 서로 같으므로 SAS 닮음이 성립하다 보니까 닮은 도형은 변의 길이비는 변의 길이비는 일정하니까 변의 길이는 다를 수 있지만 각은 서로 같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은 평행해서가 아니고 두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다 보니까 대응각으로 서로 같아진 거고 얘도 대응각으로 서로 같아졌는데 그러고 놓고 보니까 얘네는 동의각이잖아요. 네. 동의각이죠. 동의각의 크게 서로 같다는 뜻은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하구나. 그리고 비례가 1대2이므로 이 삼각형 닮은 도형이라면 여기도 1대2가 성립하니 이 변 길이가 반이 된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내용으로 똑같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그림 그리고 여기 중점을 이어줘요. 지금 조건이 뭐죠? 이 변 길이와 이 변 길이 같고 얘가 평행해요.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얘가 지금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당연히 동의각이 되고 동의가 되고 AA 닮음이 성립합니다. 그럼 AA 닮음이 성립했으니까 비례가 한쪽 선분의 비례가 나머지 모든 변에 적용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변과 이 변도 1대2가 될 것이며 여기도 1대2가 된다는 뜻은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위에 거랑 아래 거 성립하는 조건이 다른. 네, 조건이 다른 거죠. 위는 이게 조건이었어요. 중점 잡고 이게 조건이에요. 중점과 중점을 잡는다. 이게 조건이고 밑에는 한 선분의 중점을 잡고 아래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긋는다.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전혀 달라요. 하지만 결과는 의도하는 바는 이 선분은 아래 있는 선분의 반이 되며 평행해진다라는 거고 이 선분은 아래 있는 선분의 반이 되며 이 선을 그었을 때 이 점의 위치가 여기에 중점에 놓인다. 이런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워낙에 사용 빈도가 여러 군데 많이 되다 보니까 내용은 단순하지만 여기저기 정말 많이 쓰이는 매우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이거를 하고 나면 저번에 이 내용 이제 배우고 나면 이제 드디어 앞쪽에서 평행사변의 마지막 장에 보면 각 사각형들의 중점을 이은 사각형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외우자고 했죠. 그때 외울 때 선생님이 미안하지만 이건 지금은 증명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증명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일반 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뭐 변 4개, 각 4개를 가지고 있는 일반 사각형이에요. 그 사각형의 중점을 잡아줘요. 여기 중점 잡고 중점 잡고 중점 잡고 중점을 잡아줍니다. 있습니다. 얘네를.
그럼 이런 식의 이제 도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저 도형이 무슨 도형입니까? 그러면 이건 평행사변형이에요. 이건 왜 평행사변형인가요? 그러면 대각선을 그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을 봅니다. 중점을 이었죠? 중점과 중점을 이으면 이 선분 길이는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의 반이 되죠. 그죠? 그럼 이 대각선 길이를 내가 만약 A라고 본다면 여기는 2분의 1A가 돼요. 근데 이쪽에는 이쪽 변 길이가 어디도 적용되냐면 여기도 적용돼요. 이 삼각형에서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의 반이 된다. 얘도 2분의 1A가 돼요. 그런 느낌. 이번에는 이쪽 대각선을 그어요. 이쪽 대각선을 그으면 이 선분의 중점이고 이 선분의 중점이죠. 그럼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의 반이 되기 때문에 이 변 길이를 내가 만약 B로 본다면 이 변의 길이는 2분의 1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그렇죠. 똑같이 이 삼각형에서도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이죠. 그럼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과 평행하며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의 반이 된다. 이 대각선이 B니까 여기는 2분의 1B. 결과적으로 보면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죠. 근데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만 같을 뿐이지 이게 이 각이 90이라거나 아니면 이웃하는 변의 길이 같거나 그런 조건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마주보는 변의 길이 서로 같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평행사변형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이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더 추가되면 그때는 모양이 바뀌겠지만 지금 형태를 봐서는 일단 평행사변이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왜 일반 사각형에 대각선 길이 같은 사각형들도 있죠. 대각선 길이 이렇게 하나 이만큼 길이 이게 10이라고 합시다. 이만큼 길이도 한 10이 있다고 칠게요. 이걸 이어요. 그럼 이런 일반 사각형이 되죠. 근데 그 중점도 이렇게 있습니다.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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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이어서 만든 이 사각형. 이렇게 그으면 이 선분의 반, 그다음에 이 선분의 반, 그렇죠? 다시 이 선분의 A가 반, 그다음에 이 선분의 A가 반. 근데 어차피 대각선 길이 같으니까 이걸 2A로 두면 대각선을, 그럼 얘는 A가 되고 얘도 A가 되고 이쪽 대각선이 2A인데 대각선 길이 서로 같으니까 얘도 2A로 두면 얘도 A, 얘도 A가 돼요. 이때 말은 뭐가 되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특별한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대각선 길이가 항상 같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대각선 길이는 같다고 보기로 당장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사각형에서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확실하지만 대각선 길이 같아지면 그때는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뜻은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뜻은 말은 뭐가 되긴 하는데 그런 조건이 없고 그냥 일반 사각형에서는 알려진 바로는 평행사변형까지 증명이 됐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평행사변형 같은 개념이에요. 평행사변형이 중점 이어요. 이렇게. 그럼 맞는 도형은 뭡니까? 그러면 이쪽 대각선의 반, 이쪽 대각선의 반, 그다음 이쪽 대각선의 반, 이쪽 대각선의 얘도 이제 반이 되겠죠. 근데 평행사변형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나요? 같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A면 얘가 B가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A, 얘 2분의 1A, 얘 2분의 1B, 얘 2분의 1B인데 AB가 같지 않으면 그들의 반도 같지 않아요. 그럼 얘도 마주보는 변만 길이 같기 때문에 이것도 평행사변이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은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중점을 이렇게 이어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죠?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죠. 이게 원래 직사각형 자체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얘는 말은 뭐가 된다. 혹은 이럴 수도 있죠.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 서로 같잖아요. 그럼 이 대각선 길이의 반, 이 대각선 길이의 반, 얘네는 당연히 같을 테고 이 대각선 길이의 반, 이 대각선 길이의 반, 얘네들이 같을 텐데 대각선 길이 자체가 같다는 뜻은 그 반도 전부 다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말은 뭐가 된다. 그 다음 말은 뭐에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 얘는 직사각형이겠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요. 그럼 대각선 길이의 반, 이 대각선 길이의 반, 이쪽 대각선 그으면 대각선 길이의 반, 이 대각선 길이의 반. 그러니까 마주보는 선분 길이는 서로 같죠. 그래서 평행사변이에요. 평행사변인데 이게 대각선, 이게 마주보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얘도 다 수직으로 만난다는 뜻이죠. 얘는 다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인데 내각이 모두 9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표현이고 정사각형은
뭐 당연히 네.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이건 당연히 정사각형이겠죠? 뭐나. 근데 등변 사다리꼴은 일반적인 사다리꼴은 근데 사다리꼴은 선생님 중점을 이으면 이건 무슨 도형이 되죠? 무슨 도형이 될까요? 일반 사다리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중점 이은 도형의 핵심은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길이. 이 대각선 길이 그으면 요 대각선의 반이 되고 요 대각선의 반이 되죠. 네. 이쪽과 이쪽은 이쪽 대각선 길의 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쪽 대각선을 그으면 이쪽 대각선이가 반이 되고 얘가 반이 되죠. 근데 일반 사다리꼴은 이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선생님 표시를 좀 더 직관적으로 해드렸어야 되나요?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런다면 이쪽 대각선 길이와 이쪽 대각선 길이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대각선의 반 길이를 이은 중점을 이은 도형, 대각선의 반반 이렇게 이은 이쪽 길이, 이쪽 대각선의 반반 이렇게, 이쪽 대각선의 반반, 얘랑 같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는 같고 이렇게는 같지만 얘네들이 같을 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만 서로 같으니까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성립해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중점을 이어도 평행사변형이다. 머리를 떠올릴 때는 대각선 길이가 같은가를 떠올려야 돼요. 대각선 길이 같은가? 대각선 길이 다른데? 그러면 마주보는 변만 같겠구나. 평행사변형이겠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지 않나요? 그럼 이쪽 대각선에 여기 중점이면 이쪽 대각선에 이렇게 반이 나오죠. 여기 중점이면 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 이 대각선 길이에 얘가 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마찬가지로 중점과 중점을 잇고 중점과 중점을 이으면 이쪽 대각선의 반반이 되는데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 길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길이가 2a로 두고 이 대각선을 2a로 둔다면 이 대각선의 절반값 얘 a, 얘도 a. 이쪽 2의 절반값 얘도 a, 얘도 a. 마주보는 내변 길이 서로 같으네요. 말은 뭐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지금 말은 뭡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내변 길이 모두 같으면 정사각형도 되지 않나요? 그거는 더 추가돼야 되죠. 말은 뭐에? 말은 뭐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이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거나 아니면 이 내각이 90이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죠. 문제 조건에 등변사다리꼴이 대각선 길이만 같지 그러니까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마름모까지는 확실히 성립하지만 그 다음은 차후에 추가되는 조건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조건도 없는데 마음대로 내변 길이 같으면 정사각형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무 혼자서 건너짚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였고 요거는 뭐냐면요. 이거 우리가 선생님 좀 전에 이런 그림을 좀 전에 그려드렸었어요. 이렇게 사다리꼴 있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길이가 m, 이 길이가 n, 위가 a, 여기 아래가 b.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변 전체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공식이 있었죠. 그 공식이 뭐였냐면 m 플러스 n 분의 mb 플러스 na. 이건 공식 그때 가르쳐 드리기 전에 이게 증명 과정도 보여드렸죠. 대각선을 그어서 이쪽에 있는 삼각형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를 더하든지 아니면 한쪽 선물에 평행선을 그어서 여기 평행선을 만들고 이변에다가 요변 길이를 더하든지 그 과정을 하면 이런 공식이 나온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배웠던 공식이죠. 이건 이제 변형 공식. 이게 대각선 이렇게 그으면 여기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변 길이 구할 때 있었죠. 이변 길이 y. 이 y 구하는 공식은 m 플러스 n분의 mb na. 윗거는 아래로, 아래 건 위로. 근데 이걸 더하지 말고 빼라고 그랬죠. 근데 당연히 뺄 때는 이 mb 값이 na 값보다 커야 됩니다.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예요. 만약 이게 더 작고 이게 더 크면 반대로 빼야 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위에서 본다. 여기서는 m 대 n 비례잖아요. 근데 여기는 m 대 n의 비례가 1대1이 성립하죠. 결국 여기다 뭐 해야 되냐면 mn에다가 각각 1을 대입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이 변의 길이는, 이 전체 변의 길이는 2분의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결국은 윗변과 아랫변 길이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마치 평균값 계산하는 것처럼.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얘는 여기는 2변이에요. 이거는 똑같죠. 공식이 똑같아요. 2변의 길이 구할 때는 2분의 윗변, 아랫변 중에 더 긴 변이 있죠. 더 긴 변에서 짧은 변을 빼시면 여기는 가운데 있는 2변을 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까 왜 이렇게 나왔었냐면 이 전체 길에서 여기 길이 빼면 여기 남는다라는 개념으로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던 부분이죠.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도 좀 쉽게 아마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연습 문제 간단하게 워낙에 쉬운 단원이라 문제들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있는 선분 AD2의 둘레길이를 구하시오. AD 여기 둘레를 구하래요. 근데 보니까 이제 조건이 이 변의 중점 이 선분의 중점 이 선분의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 있는 변의 길이의 반이 되죠. 그럼 여기는 6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 길이는 이쪽 10의 절반 값인 5가 될 것이고 이쪽에는 이 변 길이는 이 변 길이 서로 같으니까 이게 7이 될 것이고 따라 둘레 길이는 다 합치면 18이 둘레가 된다. 그런 표현이었고요. 지금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어제 고3 애들이 새벽 5시까지 나 지금 2시간 자고 3시간? 3시간 반. 나 지금 3시간 반 자고 나왔어요. 고3 애들이 이 새끼들이 돌아가면서 아니 한 명만 질문하면 그러니까 뭐지 한 명이 아니고 한 번에 질문하면 되는데 고3들은 어쩔 수 없죠. 네, 고3들. 그럼 시험 대비를 하는데 보통 애들이 선생님 이제 집에 가면 한 12시 좀 넘거든요. 보통 애들이 새벽 1시부터 보통 질문해. 더 빨리 하는 애들도 있는데 내가 이제 편하게 질문 받아줄 수 있는 게 새벽 1시부터. 내가 오늘 잔 시간이 5시 어쨌든 5시에 잤다고 칩시다. 네. 근데 질문하면 애들이 만약에 여기 2시, 3시, 4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만약 애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질문 마무리하면 나는 이제 뒤에서 이제 쭉쭉 자도 되잖아. 근데 어떤 놈은 여기서 질문하고 이쯤에서 이제 취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요. 근데 어떤 놈은 여기서 질문 없다가 이쪽에서 질문을 해요. 여기서 자죠. 근데 어떤 놈은 앞에서 집에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자다가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이런 때다 이제 질문하는 거지. 그럼 지네들은 공부하다 자면 되고 공부하다 자고 하면 되는데 나는 계속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라고 그러면 이제 막 핸드폰 울린다거나 뭐 카톡 온다거나 뻗떡 일어나서 다시 풀어주고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지금 며칠째 이 짓을 하다 보니까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이거 막 욱신욱신하면서 막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기분? 여기 막 그런 거 아직 안 감았나요? 가만히 있는데도 이게 눈이 이렇게 막 누르면 너무 아프고 욱신욱신하면서 막 그 눈알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죠. 잠 좀 편하게 잤으면. 이게 내가 자, 이게 선분과 선분의 각각 지금은 이것도 약간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이쪽 선분의 중점 잡고 이쪽 선분의 중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 길이는 아래 있는 변의 반이 되며 얘랑은 평행해집니다가 결론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한쪽 선분에만 중점을 잡아요. 이쪽은 중점인지 몰라요. 근데 이 점에서 아래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건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과가 이 변의 길이는 이쪽 10의 절반 값이 되며 이 점도 나머지 한 선분의 중점이 된다. 이게 4면 그래서 얘도 4가 된다. 전체 AB의 길이는 8이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3등분점이래요. 이게 이렇게 3등분 됐어요. 여기 하나, 둘, 셋, 3등분 돼 있을 때 이쪽 변 길이가 5이면 선분 BG의 길이, 여기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근데 보면 이게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에 이변이 필요한 거예요. 이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삼각형의 이 초록색에 이 선분과 이 선분은 서로 변길이 같다고 표현되어 있죠. 얘도 3등분이다 보니까 이변과 이변길이 서로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중점 얘랑 혁은 각 선분 AB와 AF의 중점이기 때문에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 길이는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의 반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 BF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 이변 길이 2배를 구하면 돼요. 그럼 남은 건 이변의 길이만 구해지면 BF는 구해지는데 이변은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근데 이변은 다시 이 삼각형을 보시면 돼요. 이 삼각형에도 보면 이쪽 선분의 중점을 잡았죠. 이 변 길이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쪽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아까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 같고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 같으면 그 선분을 이은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의 반이 되는 동시에 뭐가 되냐면 이게 평행이 되죠. 이 두 선분이. 그럼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 삼각형에서 한 선분의 중점을 잡고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으면이죠. 그러면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 이변과 이변의 길이도 서로 같아지며 이 선분 길이의 2배가 이 선분 길이가 된다가 성립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다시? 네, 그림을 조금만 크게 할게요. 그림 너무 조금 해서 그림을 좀 크게 해서 도형의 좀 색깔을 좀 달리 가면서 이 삼각형에서 구하라는 거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이 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가 구해져야 돼요. 그 저변의 길이를 구하면 이 변 길이를 내가 만약 A로 본다면 내가 구하는 선분 BF의 길이는 2A가 됨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쓰고 나서 보니까 아까 이 하늘색 삼각형에서 여기가 중점이죠? 얘도 중점이에요. 중점과 중점의 선분을 이어주면 아래에 있는 선분 BF랑 위에 있는 선분 DF는 이렇게 평행이 성립하죠. 이 선분과 이 선분이 나란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삼각형에서 여기서 여기는 한 선분의 중점을 지금 잡은 상태죠. 근데 나머지 이 점의 위치가 선분 DC의 G가 중점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선분의 중점을 잡고 이 선분과 아까 이 선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평행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선분의 중점을 잡고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으면 결론이 이변과 이변 길이도 서로 같으며 이변 길이는 이변 길이의 반이 된다. 반대로 A는 선분 GF의 2배인 10이 된다. 이게 10이면 얘는 저절로 20이 되고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다가 되는 거죠.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거쳐가시는 문제예요. 네, 저거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이 문제. 선분 AB랑 여기요. 얘랑 같고 점 D 이렇게 되면 점 D를 잡고 점 D와 AC의 중점에 M을 잡아주고 이것도 좀 그림을 크게 합시다. 아유, 뭐 구하라는 얘기죠? 선분 BC의 길인데 좀 마음이 급해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를 구하세요. 인데 이것도 사실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기는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점 A에서 이렇게 평행하도록 그어줍니다. 그어주면 삼각형의 한 변의 중점에서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으면 이 점의 위치도 여기에 중점에 놓이며 이 변의 길이는 선분 BE의 절반값이 되죠.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묘하게도 이렇게 되는 삼각형에서 얘랑이 합동이 성립해요. 이건 왜 합동입니까? 그러면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 각각 삼각의 한 변 길이 같죠. 그다음에 얘랑 얘랑은 막곡지각이고 여기는 이 각과 이 각은 엇각이 돼요. 그럼 한 변과 양 끝까지 서로 같아지는 ASA 합동이 성립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6과 같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선분 BE의 길이는 12가 됩니다. 얘가 12. 둘을 더하게 되면 18이 정답이 돼요. 이건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이 보조선을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보통 좀 안 그어주거든요. 그어서 문제를 합동조건을 통해서 합동조건과 삼각의 중점 연결을 통해서 저 BE의 길이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네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 이거 아까 했었죠? 이게 일반 사각형이에요. 특별한 말이 없는 일반 사각형에서 이 대각선 길이의 얘 반이죠. 근데 이 대각선 길이가 지금 12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변의 반, 6. 이쪽도 이 대각선 길이의 반입니다. 6. 왜 그런가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의 반이 되기 때문이죠. 같은 구조로 여기 있는 이 선분과 여기 있는 이 선분은 여기는 대각선 길이인 10의 반인 5가 돼요. 이 사각형의 둘레길을 구하시고 그러면 정답은 22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괜찮나요? 네. 그림과 같이 AD랑 BC가 평행한 사다리꼴 ABCD에서 AB, DC의 중점 각각 M을 잡아놨고 X값을 구하셔. 이거는 아까 공식이 있었죠? 네. 구하는 공식은 2분의 긴 변에서 짧은 윗변을 빼내고 약분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만약에 공식이 생각이 안 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안 날 수도 있잖아. 갑자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PQ의 길이는 선분 MQ의 길이에서 선분 MP의 길이를 빼내면 선분 PQ의 길이가 나와요. 요만큼 길이에서 요만큼 길이를 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중점과 위아래 선분의 평행선을 이렇게 평행선을 그은 거죠. 한 선분의 중점과 평행선을 그으면 이 점의 위치도 나머지 선분의 중점에 놓이며 아래에 있는 선분의 절반 길이인 얘가 6이 돼요. 6 빼기가 돼요. 선분 MP의 길이,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는 다시 이 삼각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 선분의 중점이고 위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으면 이 변의 길이는 이 윗변 길이의 반이 되죠. 이 길이는 8의 반인 4가 됩니다. 이렇게. 정답은 2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좀 쉽게 풀면 아까처럼 이제 공식에 적용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거고요. 네. 잠깐 너무 쉬었다 할까요? 좀 지치네요.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아까 선생님 잠깐 하다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이쪽도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어디를 보냐면 이 삼각형을 봅니다. 이렇게 봐요. 여기서 보다 보면 여기서 닮은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분 여기를 그냥 쓸게요. M 대 얘를 N 만약 이렇게 본다면 여기도 당연히 M 대 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M 대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변기를 쓸 거랬나요?
변기를 직접 쓸게요. 여기 A, 이만큼은 B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A, 이만큼을 B라고 할게요. 그럼 얘도 A, B. 이런 상태죠. 일단 비례를 쓰긴 썼는데, 사실은 비례인 거죠. A 대 B, A 대 B, A 대 B. 비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 이렇게 지금 평행한 상태잖아요. 여기 이 선분과 이 선분을 평행하기 때문에 이분은 어디를 보시냐면 이렇게 되는 삼각형을 보세요. 그럼 이게 A 대 B니까 얘도 A 대 B가 성립하겠죠. 너무 지저분한데? 문자 쓰기 귀찮아서 안 썼더니 너무 지저분하다 이거. 그냥 문자로 써드릴게요. 그림이 너무 지저분하네. 여기다가 그냥 문자로 여기를 만나는 점을 그냥 오라고 할게요. 네. 그럼 OB 대 OD는 OA 대 OC 이렇게 성립하죠? 까지 괜찮죠? 그리고 이 비율은 다시 누구랑 같으냐면 AB 대 CD의 비율과 같아요. 다시 이제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된 삼각형에서 이 선분이 평행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나면 다시 OB 대 OD의 비율, 이거.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게 평행선이니까 이변 대 이변, 이렇게 생긴 거 이해되세요? 이게 약간, 이걸 약간 이렇게 세워서 본다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 대 변의 이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OB 대 OD의 비율은 OC 대 OE의 비율과 같아져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다시 이번에는 이 삼각형을 봅니다. 이렇게 봐요. 어차피 이 선분 다 평행이니까 얘네들도 평행하겠죠? 여기서는 아까 여기 OC 대 OB를 있었죠. OC 대 OB의 비율은 OC 대 OE의 비율은 여기서는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 대 이변도 성립하지만 이변 대 이변도 성립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비율은 선분 CD 대 선분 EF 이렇게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괜찮겠나요? 네. 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있는 거예요. 얘랑 얘가 같은 비율이죠, 결과적으로. 그런가요? 네.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근데 다시 얘는 얘랑도 같죠. 얘는? 경우는 얘네는 다 같은 비율이죠. 그런가요? 근데 OC와 OE는 다시 누구랑 같으냐면 CD 대 EF의 비율과 또 같아요. 경우는 얘 비율이 다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지막은 그렇게 따지니까 그럼 이변의 비율과 이변의 비율도 같겠구나. 비례는 같겠구나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분 AB 대 선분 CD의 비율은 선분 CD 대 선분 EF의 비율과 같아요. 비례식을 풀었더니 선분 CD의 제곱은 선분 AB 곱하기 선분 EF가 되더라. 근데 지금 구하는 게 선분 CD의 길이였죠. 선분 CD 길이 X라고 합시다. X의 제곱은 AB 3 곱하기 12 36. 따라서 X는 6이 된다. 이렇게 돼요. 문제가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네요. 문제가.
네. 맞았다. 맞았어요? 네. 아, 잘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은 이게 아무리 이 교재가 이게 개념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다른 방법.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이것도 그림 너무 조그맣네. FG의 길이, FG. 그림 다 나와 있죠? 자, FG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였어요. 여기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 길이 얼마입니까? 먼저 뭐 보냐면요. 여기 있는 삼각형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거 중점이고, 이거 중점이죠. 네. 중점과 중점을 이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이 돼요. 얘랑 얘랑 평행이 되며 이변 길이의 2배, 얘는 4가 될 겁니다. 네, 됐고. 그 다음 다시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를. 이 선분의 중점이죠. 그 얘랑 얘랑 기본적으로 평행하죠, 지금. 아까 위에 성질에서 평행한 걸 알았으니까. 네. 그럼 삼각형에 한 선분의 중점과 마주보는 변의 평행선을 그으면 이 점의 위치도 여기에 중점이 되며 이변 길이의 2배가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이 길이는 6이 남아요. 이해돼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무게중심. 자, 삼각형의 중선이란 무엇이냐? 근데 중점 연결 정리와 중선은 다른 의미예요. 중점 연결 정리는 중점끼리 이은 거고, 중선은 한 선분의 중점과 마주보는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요. 한 선분의 중점과 마주보는 꼭지점 있죠? 걔를 연결한 이 선분을 보통 우리가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삼각형에는 중선이 몇 개 그려지죠? 3개 그려져요. 삼각형 내부에는 중선 하나, 이쪽 선에도 중점이 있겠죠? 그 중점과 안 맞으면 꼭지점을 연결하면 중선. 또 한쪽 선의 중점 다시 이으면 네, 이게 중선. 근데 그따 보니까 그 중선이 묘하게 한 점에서 만나요. 그 점을 앞으로는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무게중심의 정의는 삼각형의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 무게중심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까 중선 그을 때 이랬었잖아요. 여기 중선 긋고 한쪽 선에 중점을 걷죠. 그럼 벌써 두 개의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 존재해요. 그 교점을 나머지 중선도 무조건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원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두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이 무게중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도형의 무게중심점이에요. 여기다 손 딱 올려놓으면 절대 이 도형이 어느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는 뜻이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직사각형 같은 경우도 직사각형이 챙기잖아요. 그럼 얘 무게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얘 대각선에 교점이 있어요. 여기쯤에 손 올려놓으면 절대 도형이 이게 대각선의 교점 이렇게 놓으면 절대 이제 안 떨어진다라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어릴 때 이거 참 많이 돌리고 놀았는데 요즘은 안 하죠, 애들. 하나요? 이거 막 우리 때는 막 이거 막 돌리고 놀았었어요. 놀 게 마땅치 않으니까 여러분 때처럼 이렇게 막 놀 게 많은 세대가 아니라 요즘 손톱이 길어가지고 손톱을 안 잘라가지고 이렇게 너무 안 돌아가는데? 옛날에 엄청 잘 돌리는데? 미끄러워서 그런가요? 야, 갑자기 전투력이 상승하네? 이게 뭐라고 전투력이 상승하지? 예전에는 이런 것만 돌리지 않고 집에 보면 요만한 상 있잖아요. 밥상 같은 거 왜 이렇게 앉아서 먹을 때면 노는 그런 거 상도 돌리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실제로. 쟁반 같은 거 돌리고. 장난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아, 그래? 새 올려놓는 거. 뭔지 알 것 같아. 우리 때도 그런 장난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중심 잡는 거, 이렇게. 새가, 우리 때도 있었어요. 이거 왜 녹화를 하고 있어? 참, 오늘 정신이 없네요, 내가.
자,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알고 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한 중선을 그어요. 그러면 삼각형 내부에, 이 삼각형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지금 그림상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넓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밑변이 같고,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넓이는 당연히 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반이 된다라는 표현이고, 어차피 뒤로 하면 또 나오니까, 아까 말한 대로 중선,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을 보통 우리는 무게중심이라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거겠죠. 여기 있는 여기는 이 내부에 있는 삼각형도 있죠. 총 삼각형이 몇 개로 쪼개져 있냐면 6개로 쪼개져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넓이 하나가 각각 얘 다 중점이기 때문에 중점 얘 넓이 같죠? 중점 얘 넓이 같아요. 중점 얘랑 넓이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체 넓이의 6분의 1, 얘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 돼요. 모든 삼각형. 네. 여기 내부에 있는 삼각형이 전부 다 6분의 1. 근데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넓이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하게 되면 6분의 2가 되죠. 그럼 무게중심과 삼각형 두 꼭지점을 연결한 삼각형은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혹은 이렇게도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이 사각형 넓이도 전체 삼각형이 3분의 1이 되는 거죠. 6분의 1 두 번 더하니까. 근데 이런 거는 많은데 이제 책에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없는 편이에요. 여기 무게중심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중점 두 개 있어요. 그럼 여기 무게중심과 중점 두 개를 이은 이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 ABC에 얘가 얼마를 해당하냐면 12분의 1에 해당해요. 12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따가 미리 나와서 설명드린 건데 좀 이따가 삼각형의 닮음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하면 이게 왜 12분의 1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전체 넓이는 이렇게 전체 삼각형 넓이가 6개로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쪼개주며 두 개씩 합치면 3분의 1, 합치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넓이가 나누어진다라는 게 밑에 설명에 나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게중심의 정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게중심에서부터 여기 꼭지점까지 길이, 이 길이가 2일 때 이 무게중심에서 이 중점까지 길이는 1이 됩니다.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 증명하진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이거 뭐 왜 그렇죠? 라고 하면 이거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무게중심이 왜 저기서 만나는지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2대1, 2대1. G랑 FG가 1이고 그렇죠. CC가 2이요? 네, AG가 2일 때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 길이가 1이 돼요. 근데 이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가 2일 때 그 무게중심에서 마주보는 중점까지 길이는 1. 그래서 항상 이 변 길이의 반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비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 6분의 1 말씀드렸죠? 6분의 1 합치면 또 3분의 1 이런 느낌이었고, 여기가 활용 문제에서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평행사변형에다가 대각선을 그어요. 그리고 이쪽 선분의 중점, 이쪽 선분의 중점을 잡고 마주보는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럼 이 대각선이 PQ랑 만나게 되는데 이랬을 때 BP, PQ, QD가 서로 같은 변의 길이가 돼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에 이 대각선은 서로 다른 평행사변형에 보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죠. 그러면 이쪽 대각선이 지나가면서 이쪽 대각선을 반으로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 이해되실까요? 이 표시가 있네요. 얘랑 얘랑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이쪽 선분에 다시 이렇게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이 선분이 중선이에요. 삼각형 ABC의 중선. 한 중선. B에서 긋는 중선. 여기 있는 AM도 삼각형 ABC의 A에서 긋는 중선이 돼요. 두 중선이 만나는 교점을 무게중심이라 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길이 B가 2대 1이 성립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쪽에 아래에 있는 도형과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은 서로 무슨 관계죠? 평행사변의 대각선을 그어서 노란색, 빨간색 나눈다면 얘네는 그치 합동이겠죠. 합동이다 보니 얘도 그래요.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더니 얘가 중점을 이어서 만든 중선을 이어서 만든 도형인 얘가 무게중심이 돼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D에 얘가 무게중심이라 이변 2일 때 이변도 1이 되는데 둘이 합동이다 보니까 변의 비례만 같은 게 아니고 길이 자체도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의 비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대 2대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는 서로 같아지고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게 되면 대각선이 3등분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나와 있는 3등분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삼각형의 중선. 오른쪽 그림에서 AM은 삼각형 ABC의 중선이고 점피는 AM 위에 있는 점이죠. 그림 너무 조그만데? 삼각형 PBM의 넓이, PBM, 여기 넓이를 구하는 뜻이에요. 근데 나와 있는 게 전체 넓이가 30이라고 되어 있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삼각형을 포함하고 이 색칠한 삼각형을 포함하는 이 삼각형 넓이를 찾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 넓이는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겠죠. 중선을 이으면 삼각형이 좌우로 반 나눠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어요. 근데 점피가 아까 뭐랬냐면 APC 이 넓이가 맞죠? APC 이 넓이가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AM은 삼각형의 중선이고 점피는 선분 AM 위에 있는 점이랍니다. 선분 A 아까 말한 중점이고 이 전체 넓이가 30, 그럼 여기 넓이는 15가 될 것이고 그다음 여기 넓이 APC 여기 넓이가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넓이가 얼마인지 PBM 여기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지금 이거 왜 생뚱맞게 여기 나왔나 했더니 왼쪽에 있는 넓이와 오른쪽에 있는 넓이가 서로 같죠. 얘가 10이면 여기는 5가 될 거예요. 이 좌우의 넓이가 합쳐서 15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넓이가 5네요. 이렇게 삼각형을 이으면 딴 건 잊어버리고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중점을 이어서 중선을 긋게 되면 다시 넓이는 반반 나눠지죠. 여기 넓이 5가 되면 여기 넓이도 5가 됩니다. 삼각형 PBM은 넓이가 5입니다. 자, 각X 이것도 그림이 잘 안 보이네. 자, 변길이 x의 길이를 계산하시오인데 각각의 여기 있는 이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고 여기는 g'은 GBC의 무게중심이에요. 그랬을 때 저변길 x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ABC를 먼저 보지 마시고 여기를 먼저 보는 게 유리해 보이네요. 이 삼각형 얘가 무게중심. 이게 그으면 이게 중선이 되죠. 그럼 꼭지점에서 그 무게중심까지 길이가 2일 때 여기는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 길이는 1이 되니까 요 길이는 이 길이의 반이 되죠. 이 아랫변 길이가 2가 되면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는 선분 GD의 길이는 6이 될 거고 다시 이쪽 큰 삼각형에서 보자면 G가 무게중심이에요. 그 무게중심까지 길이가 2일 때 이 길이는 1이 되므로 이 길이의 2배가 X가 될 테니 X는 12 이렇게 되겠네요. 아, 이거 뭐야? XY의 합을 계산하시는데 여기 무게중심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게중심. 그럼 길이 B는 2대 1. 이 길이가 6이니까 이 길이는 12가 될 거고 다시 요만큼에서는 뭐가 성립하냐면 아까 배웠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이 선분의 중점을 가졌고 얘랑 얘랑은 평행하겠죠? 아까 무게중심을 그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긋다 보면 이 선분 길이는 이변 길이의 절반 값이 되고 얘 12, 얘 6 합치면 18, 거기에 절반인 9가 되겠다. 라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는. 4번. x 플러스 y 값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여기가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는 근데 이걸 알아야 되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동인데 그 닮은 비례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3이죠. 이건 2대 1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과 빨간색은 2대 3 닮음이 성립할 거예요. 근데 그 비례를 쓰는 겁니다. 2대 3 닮음은 x 대 x 플러스 2. 괜찮아요? 네. 그럼 비례식 3x는 2x 플러스 4 따라서 x는 4가 돼요. 이변 길이가 4가 된다. 그리고 보니까 무게중심이라 이변 길이의 2배 해도 되겠죠? 네, 이변 길이의 2배입니다. 근데 이 아까 2대 4를 왜 그러니까 2대 3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변 때문에 그래요. 이변은 여기는 간단하게 이변 길이의 2배라는 개념을 쓸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 AEG와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 아이고 그림 좀 엉망이네. ABD 가 닮은 도형. 비례는 2대 3. 2대 3일 때 여기 y면 여기가 중점일 거잖아요. 무게중심을 이겼으니까 여기 절반끼리 6이 되겠네요. 그래서 y 대 6이 돼요. 따라서 3y가 12, y값은 4가 됩니다. 괜찮죠? 무게중심과 넓이. 자, 이 사각형의 넓이 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이거 아까 또 잠깐 얘기했지만 무게중심까지 마지막까지 세 중선을 다 잇게 되면 이 전체 넓이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씩 쪼개지는데 여기 두 개 합쳤으니까 이 부분은 삼각형 ABC 넓이에 3분의 1에 해당할 거예요. ABC 넓이가 나와 있는 상태고 45. 거기에 3분의 1이니까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5가 된다라고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면 ABCD에서 BCCD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했을 때 교점을 뭐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PO의 길이가 4일 때 DB의 길이 BD 어디요? 이 대각선의 전체 길이를 구하죠. 아까 잠깐 했었는데 여기 있는 점이 이쪽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길이의 2배가 얘가 돼요. 4대 8. 그리고 여기도 얘랑은 합동이 성립하다 보니까 이 길이가 4면 이쪽 바로 옆에도 4가 되고 그럼 여기도 8이 되고 따라서 이 선분 BD의 길이는 8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8 24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례가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되면 이 선분과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네, 변길이 서로 같아지죠. 얘랑 얘랑 같은 변이니까 이게 8이 되고 전체 길이는 그 8의 3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남는 시간에 아까 여기 뭐 유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유제 문제는 오늘 아까 풀던 프린트 있죠? 처음에 왔을 때 그거를 시간 안에 피곤하지 않으면 바로 만약 보신다면 시간을 재시고 이제 몇 분 걸리는지 꼭 체크 좀 해봅시다.